안녕하세요. 성PT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연수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도전을 하셨고 각자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받아보게 되셨을 거고, 합격하신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연수를 준비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불킥을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은 연락들이 오는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그럼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특히 2024년도의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동안 안 나왔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이것저것 끄집어 와서 예쁘게 포장해서 심사위원분들한테 딱 예쁘게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답 찾기에 빠져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정답 찾기에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계속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쌀로 밥 짓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해요? 이게 사실인 걸. 이게 와닿지 않으면 어떡해요? 제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점수를 받고 하나를 틀리고 뭐 이러한 그 과정, 내가 왜 불합격했는지 어필을 했는데 왜 이게 의미가 없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영상을 또 준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보시면 대단히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고 불합격했다, 내가 왜 불합격이 된 거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게. 주관적으로 결국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떨어진 이유는 이 문제를 틀려서입니다 라고 답안지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체크를 하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티튜드가 좋지 않아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당신 예의가 없어, 당신 인성이 덜 됐어, 이러면서 불합격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올림픽 종목 중에 그 수영 있죠? 수영에서 전신 수영복을 입고 올림픽 경기를 하다가 수많은 기록 갱신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라고 답안지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으로 체크가 된단 말이죠. 기술 도핑이다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전신 수영복에 경량화하고 막 그 비늘 모양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넣고 해서 최대한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 수영복은 너무 기술적으로 도핑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팩트.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팩트.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수영 선수가 전신 수영복을 입었더니 시청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신 수영복을 없앴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시험은 태도에서 어필이 안 되면 실기 점수가 낮아지던 구술 점수가 낮아지던 어떤 식으로든 불합격을 만들어서 불합격이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애티튜드, 태도라고 하면 뭐 인사만 잘하면은 태도가 좋은 거라고도 착각을 하는데 물론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인사 하나를 가지고 그 애티튜드라는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태도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주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인사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큰 것도 마찬가지고 밝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눈빛, 표정, 태도, 당당함 속에서 건방진 느낌은 들지 않게끔 하는 그 미묘한 줄타기 막 이런 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식의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방어 기제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심사위원한테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날카롭게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불합격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어필을 해도, 이의 제기를 해도 당신은 태도가 안 좋아서 불합격을 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 포즈를 했는데 포즈가 이상했다. 피지크 포즈를 하라고 했는데 바디빌딩 포즈를 했다. 등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 못한 미흡한 부분에 확 얹어져 갖고 감점을 세게 주죠. 그러면서 그냥 불합격 점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를. 애티튜드에 대해서 그렇게 정신교육을 받고 가도 그리고 정신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리허설, 오디션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교육을 진행해도 인간적인 본능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내가 잘 못했다 싶으면 인상 쓰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목소리 작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태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랑 오프라인에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다시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보실 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운동 분야에 진심으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어느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대. 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거 정답은 뭐래? 그래서 그 한 줄짜리 정답을 외우면서 앵무새처럼 NPC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해해서 벤치프레스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크레아틴을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글루타민을 먹으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 WPC, WPI, WPH 이러한 단백질이 뭔지, 그걸로 왜 먹는지, 그 차이점은 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서 계속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진짜 여러분들께 되고 그러한 분들이 현장에 있으셔야 되는 거죠.